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아침 건물에서 6주 된 아기가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기는 엄마와 함께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에 위치한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아기의 엄마인 21세 여성은 넵튠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2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기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었습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 안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유모차는 아이와 함께 16층에 머물러 있던 엘리베이터 천장으로 떨어졌고 구조를 요청하는 엄마의 외침을 듣고 엘리베이터 관리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1974년에 지어진 건물로 총 24층 높이의 33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최근 15년 동안 잦은 말썽을 부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엘리베이터는 운행 중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중국집 배달원이 배달을 하던 중 구타와 절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뉴욕시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밤 10시 15분경 배달 중이던 피해자를 두 남성의 용의자가 이스트 플랫부시 뉴욕 애비뉴 아파트 로비로 끌고 갑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휴대폰과 지갑, 배달하려던 중국 음식 등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배달원 폭행 절도 사건의 두 남성 용의자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20세가량의 흑인 청년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A라인 지하철 내에서 한 남성 승객에게 날카로운 물체를 휘두른 뒤 도주한 남성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3시 34가와 8에비뉴 지하철역에 정차돼 있던 A라인 북행선 지하철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남성이 한 여성 승객에게 욕설과 고함을 퍼붓자 이를 지켜보던 42세 피해자 남성이 용의자에게 지하철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저지했고 용의자는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날카로운 물체를 이 남성에게 휘둘렀습니다. 시경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피해자 남성의 이마와 팔, 가슴 등을 그은 뒤 42가와 8에비뉴 역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서 한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다쳤는데 아직 부상의 정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충돌은 뉴저지 엘리자베스역 인근의 모리스 애비뉴와 줄리안 플레이스에서 오늘 오전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운전자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10살 소년이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소년은 오늘 아침 존 F 케네디 대로와 넵튠 애비뉴 교차점을 걷고 있다 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이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사고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브롱스에서 노숙자 여성을 모델로 한 이색 패션쇼 리허설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패션쇼 본 무대에 앞서 화려한 옷을 입고 리허설 중인 여성 모델들. 이들은 전문 모델이 아닌 브롱스에 위치한 수산스 플레이스, 즉 여성 노숙자 쉼터에 사는 여성들입니다. 올해로 4주년을 맞는 이 패션쇼는 쇼 시작 이래로 $20,000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이 기금은 모두 여성 노숙자 쉼터의 노숙인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패션쇼는 오늘 밤 맨해튼 소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소환됩니다. 이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브리지게이트 스캔들과 관련한 것으로 지난달 티넥 주민들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크리스티 주지사를 형사 고발했고 어제 뉴저지주 지방법원 로이 맥기리 판사가 이 고발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고발은 지난 2013년 9월 크리스티 주지사 참모들이 포트리 시장에게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포트리와 조지 워싱턴 브리지 연결 진입로를 고의로 나흘간 폐쇄한 행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도 알고 있었고 이를 방관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크리스티 주지사의 공권력 남용 혐의가 입증되면 5에서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크리스티 주지사는 일명 브릿지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 한간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며 이를 완강히 부인해왔던 터라 앞으로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오는 23일 오전 9시에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모든 공식 문건에서 오리엔탈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어제 뉴저지 의회가 이 연방법을 주법으로 승인함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이제 오리엔탈 대신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또한 니그로 대신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디언 대신 네이티브 아메리칸, 에스키모 대신 알래스카 네이티브, 스페니시 대신 히스패닉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동안 오리엔탈은 소수의 인종을 비하하는 용어로 지적돼 교체될 것이 요구되었고 정부가 이런 여론을 받아들이면서 법안이 채택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이런 법안이 2009년 통과돼 오리엔탈 대신 아시안 아메리칸이나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더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미국 비자와 여권에 안경 쓴 사진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오는 11월 1일부터 미국 비자와 여권을 위해 제출하는 사진에 안경을 착용할 경우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시민권자들은 신청 시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안경을 착용할 경우 위장에 이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돼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단 눈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경우 등 의료상 필요시에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서명이 있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만료 기한을 넘기지 않은 여권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진이 부착돼 있는 경우도 만료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가 16시간의 대분리 수술 끝에 드디어 서로를 마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 대상이었던 샴쌍둥이는 한 살의 제이든 맥도널드와 아니아스 맥도널드로 이 두 쌍둥이는 서로 머리 윗부분이 붙은 채 태어났습니다. 분리수술은 어제 오전부터 시작돼 오늘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끝났고 이 중 제이든 맥도널드는 개별적인 수술을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을 진행한 병원 측은 이들 형제처럼 머리가 붙은 샴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로 이런 경우 쌍둥이 중 한 명만 건강한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이 쌍둥이의 경우 아니아스가 신부전과 발작 등의 증세를 보여 수술이 위험했지만 잘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이렇게 머리가 붙어있는 샴쌍둥이의 경우 분리수술 도중 80% 이상이 한 명 또는 둘 다 죽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 쌍둥이는 뇌조직의 2인치가량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리수술이 끝났더라도 장기적인 뇌세포 손상과 생명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10월 14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